저희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리빨 팀입니다. 저희는 치과의사 컨셉으로 현 거시경제 상황을 충치로 비유했습니다. 충치들을 점검한 후에 금리로 건강한 치아를 만들고자 팀명은 금리빨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리빨 팀입니다. 저희 한은치과에서는 통화정책의 두 가지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대해 충치 진단을 한 후 금리 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대외 여건과 통화정책 운영 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 점검입니다. 글로벌 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경우 해외 요인 즉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이면서 8%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들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은 2년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와 PMI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도시 봉쇄의 영향으로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물가 충격에 대비한 가파른 긴축 의지를 시사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주요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등락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대여건 검사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화, 중국 봉쇄 등 불확실성 요인이 큰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금리 치료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최근 통화정책 운영 여건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 운영 여건 점검입니다. 본격적인 충치 진단에 앞서 금리 치료가 물가, 경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통화정책 운영 여건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는 논의에 따라 여러 요인들을 통해 중립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립금리 추정 결과 코로나 이후 금리 갭이 음수 구간에 있으므로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음을 함의합니다. 물가 상승률 갭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준칙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금리 인상 시 물가 상승률 갭이 꺾임과 동시에 아웃풋 갭도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대응 정도별 손실함수를 살펴보면 대응 정도가 높을수록 손실함수 값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중앙은행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시 파급 효과를 충격 반응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실험에서 필립스 곡선 기울기와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변화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와 경기 충격에 대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립스 곡선 기울기의 관점에서는 그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물가의 하락폭이 더 크고 빠른 시기에서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실물 경기의 희생 정도는 작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긴축에 의해 총수요가 한 단위 감소할 때 가파른 기울기에 의해 물가 하락폭은 커지고 총생산의 하락폭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지속성의 관점에서는 그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보다 느린 시기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실물 경기의 희생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필립스 곡선 기울기와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전의 수준보다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속성과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모두 커진 상황에 대해 앞의 정책 모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성과 기울기의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물가와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충되므로 두 관점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시 경기의 희생을 작게 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물가 충치 검사를 수요 측과 공급 측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물가 충치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물가 상황 점검 결과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월 기준 각각 6.3%, 3.9%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조적 물가 역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에서는 최근 방역조치 해제가 민간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역조치 완화 기별 민간 소비 추이를 보면 완화 시기와 민간 소비 회복 시기가 일치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최근의 방역조치 해제는 과거 완화기와 달리 대부분의 방역 조치들이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소비 활동에 우호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4월 이후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 보조 지표는 하락하며 고용 상황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 개선세에 있습니다. 분기별 명목 소득을 보면 작년 4분기 이후 소득 증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견인한 것으로 보아 양호한 고용 상황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이 개선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공급 측 검사 결과입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100달러를 하회했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공업제품, 전기, 가스요금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식료품 부문에서는 국제 식량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외식, 가공식품 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하방 경직성이 높다는 점에서 물가 오름세를 장기간 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높아진 환율 수준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는 기대 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체감 물가 상승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검사 결과입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에 대체로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물가 목표를 소폭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기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대 형성 요인으로 봤을 때 최근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급 충격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지속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물가에 안착되는 정도를 앵커링 매트릭스를 이용해 1년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최근 추세에서 매트릭스의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착으로부터 멀어지면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한 2차 파급 효과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성이 높은 정액급여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저물가와 고물가인 상황에서 임금 물가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그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1년 정도의 시차에서 임금 상승률과의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춰 볼 때 최근과 같이 고물가 인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임금 물가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으며 임금 반영 시차를 고려하면 이러한 경로를 통해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물가 충치 검사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측에서 소비와 고용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 측에서는 대외 요인과 환율 요인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요인으로 인해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착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본 모의 실험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시 경기 희생의 정도를 작게 하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을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과거의 기대,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민간 소비 둔화,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GDP에 음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수록 이는 향후 더 큰 성장의 손실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에 방점을 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급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도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지에 대해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코로나 이후 높은 기여도를 보였던 수출은 마이너스 전환된 반면 방역 완화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수출 금액과 물량 증가세 모두 뚜렷이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세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성장 경로에서 2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소비의 회복이 지속될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시 소비 둔화의 영향이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러 대내외 요인들로 소비자 심리지수는 7월 중 전월 대비 10.4포인트 하락하는 등 민간 소비 회복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의 완화라는 평이뿐만 아니라 수요 둔화의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의 방점을 두되 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25bp 금리 인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25bp 인상 시 금융 부분에 견뎌낼 여력이 충분한지 금융 전문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층치 검사 결과 보고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주식 및 채권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며 금융 불안 지수는 주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금융 취약성 지수도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부문별 상황을 점검해 보았을 때 금리 인상을 견뎌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신용, 기업신용,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및 보건력 측면에서 양호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세부 검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신용 검사 결과 그동안 높은 수준을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분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모두 전년 말 대비 하락하며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기업신용 검사 결과입니다.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기업시설자금 수요 증가 및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이자 보상 매율이 상당폭 상승하는 등 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은행 중심 금융기관 검사 결과입니다. 일반은행의 총 자산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소폭 하락하는 등 자산 건전성은 양호합니다. 손실흡수 능력 및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 역시 양호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서의 다른 부문에서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린 후 검사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모습이고 가격 소득 비율 또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여신, 기업 여신, 금융투자 상품 모두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 추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 및 신용 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및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 지급 능력 부문에서는 순대외 채권이 감소하고 대외 채무 중 단기 외채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을 등락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액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 금리 차 확대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검사 결과들을 정리하며 금융층치 검사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용 부문에서의 양호한 상황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누증된 가계부채와 높아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신용의 높은 증가세 역시 금융시장 내 잠재 취약 요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금융 여건으로 하락했던 이자율과 성장률 간 스프레드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 능력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및 금융 지원 조치 정상화 등에 따라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가시화될 수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 및 여전사를 중심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및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리스크 확대와 부동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 및 은행 자산 건전성 악화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충치 진단을 마무리하고 최종 검사 소견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치과는 8월 통화정책 결정 방향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치료를 결정하겠습니다. 25bp 인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현 물가 상황은 높은 수준이며 확산 정도도 광범위합니다. 약 1분 남았습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높아지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은 최근 높아진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부담이 예상되며 향후 민간 소비 회복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 25bp 인상과 포워드 가이던스 치료를 처방합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용시장과 자산시장이 조정되었지만 25bp 인상 시 충격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일 금리차 축소를 통해 자본 유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무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신용정책 측면에서 선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치과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인상 시기와 폭은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치료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5bp 인상을 통한 충치 치료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8월은 이제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처방을 하셨으니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곡물 가격도 고점 대비 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전년 대비 0.0 하면서 이제 피크 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경기 둔화 전망도 되고, 또 뭐 러시아 유럽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경기 침체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 경제도 둔화된 마당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은 대외 여건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도 성장도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8월은 이렇게 가더라도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피크아웃되고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 이제 8월 이후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때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기준금리를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시장의 일부 기대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완화로 나가는 게 좋을지, 요거에 대한 그 선택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논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물가 상황을 보면 코로나 이후의 통화 완화 정책이나 방역 상황 완화, 고용 상황 등이 양호한 것으로 봤을 때 수요 측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공급 측 압력이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 측 압력을 해소할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수요 측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 통화 정책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제 유가나 국제 식량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당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서 향후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서 경제가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착된 상황에서는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러다 향후에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거나 신용 정책을 확대하거나 하든지 경기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 시에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지표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모두 당장 금리 인상을 견뎌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근거는 최근 채무 상환 부담이 가계 부문에서 완화되고 있고, 기업 부분에서도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금리 인상에 따라 이런 취약 부문이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그 진단에 의해 가지고 나온 처방,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안착을 위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갖다가 25bp 인상하고 뭐 포워드 가이던스 치료 이걸 계속 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그 통화 정책의 파급 시차 여기 분석도 나왔지만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그 경기하고 물가에 영향을 서로 주게 되는데, 지금 충격 반응이나 이런 걸 보니까 경기가 좀 더 빨리 침체하고
경기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물가에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25bp 금리 인상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걸 했을 때 그 경기가 이렇게 만약에 위축될 경우에 그 외부라든지 뭐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좀 우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정책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에 먼저 반응하고 물가가 뒤늦게 반응하는 그런 파급시차가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성장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가에 단기적인 경기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만약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에너지 식료품 등의 생필품 가격, 경기 상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일단 기자간담회나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물가 상황이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과의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저인플레이션 국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 유효성 측면에서 물가에 대한 금리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들을 일반 대중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진료 석연서를 보면 폴리시 믹스에 대해서 어떤 금융 측면 그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 측면 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부 지출이라든지 세금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한 정책 공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 경제는 고물가가 고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시믹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1970년대 독일의 석유파동 사례를 보면 독일은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했고 정부는 재정을 확대적으로 운용을 해서 경기 둔화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물가는 잡을 수 있었고 경기 충격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실업률을 낮춘 결과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 정부도 폴리시믹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부 세금 측면에서는 유류세나 또는 서민 음식과 관련된 주세 등을 인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금융 부분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는 이자 유예만 당장 종료하고 만기 연장이나 원금 상환 유예는 이어가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금융기관과의 협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그 부채 구조 자체 개선을 위해서도 채무 재조정이나 사업 전환 등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첨언해 드리자면 현재 국내 경제는 물가 상황을 보면 되게 높은 압력을 받고 있고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입니다. 이런 플렉시미스가 일단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고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청소년 압력을 둔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 보면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를 하회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중립금리가 뭔지 그 개념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5bp 인상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럼 25bp를 인상하면 기준금리가 2.5가 될 텐데, 그러면 2.5 기준금리 수준도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중립금리 개념은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수준의 금리를 말합니다. 첨언 드리자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총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50bp 7월 기자간담회에서 50bp를 인상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중립금리 하단에 위치한다라고 발언을 참고하였을 때 이번에 25bp를 올리고 다음에도 25bp를 올리더라도 이미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네.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텐데요. 내금리차 역전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그거를 기준금리 결정에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과 한미 금리가 역전된 순간에서도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여전히 순유입되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었지만 시장금리 5년물을 기준으로 한 내외금리 차는 양해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내금리차 이외에도 국내 경제 상황, 국제 금융시장 여건, 투자자의 투자 전략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채권을 보면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은 신용 등급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또 장기 투자 성격의 공공투자 자금이 약 6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포트폴리오가 다수 조정이 되었고 또 금년 상반기 이후에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적을 수 있습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 유출은 전체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고 글로벌 변동성을 주시해야 하지만 현재 외환 보유액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팀이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마다 0%포인트를 하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2분기까지의 데이터 분석 결과 2014년 테이퍼 텐트럼 때와 비슷한 수준의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이 경우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경제에 금리 차가 미칠 영향을 유의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 드리면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할 경우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국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들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성이 높은 나라들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글로벌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준비를 하시면서 한국은행 자료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가 가장 인상적이고 도움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팀이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자료는 BOK 이슈노트 중에서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노트에 나왔던 모형을 저희가 참고해서 충격 반응 모형도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팀원과 협업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것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사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사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